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어저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도 이제 댓글을 보면서 아,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구나. 저도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것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제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의 소견을 써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뭐 구독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광고 시청 하나라도 이제 해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뭐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 과연 가상자산이 투자할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아마 물음표를 한쪽엔 아마 생각을 다들 아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시세가 파동이 없으면 사람이 확신이 떨어지니까. 근데 제가 조사를 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트윗을 보다 보니까 누가 이걸 올려놨어요. 블랙록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자산 규모에 관해서. 근데 여기 보면은 올해 들어서 여기 이제 자금이 몰린 게 10조 달러가 넘었어요. 10조를 하나로 계산해 보면 1경 1,9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1,900억 원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진짜 큰 돈이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진짜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2015년에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그 팀을 꾸렸어요. 사실상. 그래서 요 근래 들어서 사실 뭐 어떤 뭐 자산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운영하는 자산 중에 일부분을 가상자산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사실상 뭐 구글링 해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블랙록은 2015년서부터 이 코인 산업에 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시적으로 파동이 일어났다가 꺼진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하신 거에 관해서 이 금액을 믿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금리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블랙록에서 분명히 레포트를 발표를 했어요. 자, 금리 인상하는 거에 관해서 걱정하기보다 채권 가격에 투자하기보다 위험 자산에 비중을 많이 늘려나갈 거다. 블랙록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이제 그거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넷플릭스가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뭐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한 번씩 이제 그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플랫폼 사용료를. 근데 11% 정도를 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전체 다. 그러니까 11% 올렸다. 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도 신규 가입자한테 예전에는 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신규 가입자들한테 5,000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재 와중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했어요. 얼마 전에 인상을 했어요. 약간 인상을 했어요. 근데 물가가 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잡지 못한다. 그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쿠팡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뭐 번외적인 얘기인데 저희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 어릴 때는 제가 이제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학벌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기술을 많이 배워 놓으면 향후에 뭐 자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도 뭐 기술의 진보에 있어서 뭐 높은 능력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메카트로닉스 아니면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도화되면서 사람이 뭐 학벌을 늘려나가고 기술을 많이 배우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단계적으로 빠르게 자산을 올려나가려면 과연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쿠팡이나 이런 거에서 뭐 배달하시는 분들을 좀 무시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예전에 이제 댓글 보면은 그리고 뭐 배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1억을 모았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쿠팡 배달하시는 분들이 쿠팡에서 뭐 쿠팡 플렉스 하시거나 잘 운용하시는 분들이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학벌이나 기술을 늘리기보다는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물질을 추구한다면 차라리 여기서 일을 해가지고 차라리 그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하루라도 빨리 해 놓는 게 남은 평생을 봤을 때는
그게 더 빠른 길이 아닐까. 왜냐면 학벌을 늘려서 기술을 많이 배워서 어디 직장에 들어갔다. 자영업을 한다. 그럼 그게 얼마나 가겠냐는 거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경쟁 구도가 아마 심각하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밥그릇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런 현상이 조금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케이스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트리거가 되는 게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전에 이 코비드 테스트, 그러니까 집에서 쉽게 테스트하는 이것에 관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무료로 제공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이트 코비드 테스트 사이트를 런칭을 시켰어요. 그래서 19일 날 런칭을 시키는데 뭐 이제 뭐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안 하니까 이 자가 진단 키트를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편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보다 뭐 편하게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7일에서 12일이면은 배송이 될 거다. 라는 얘기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쉽게 이름하고 집 주소만 되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FOMC, 그거랑 이제 같이 맞물려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향후 미국의 연준의 경제 정책하고 이거랑 한번 매칭을 한번 오미크론 변이랑 한번 매칭을 시켜보면 좀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채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독일이든 중국이든 다 뭐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국채로 일단은 몰려가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여기서 이제 BDI를 보시면 여러분들 뭐 이거는 발틱해 화물지수거든요. 그래서 운송료, 운임지수인데 운임지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어요. 사실은 작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도 올해 들어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석탄, 철광석, 건축 자재들이 많이 이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의 경기에 관해서도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이런 상황이란 얘기인데 여기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해버리면 폭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하는 거랑 미국은 전 세계 기축통화국인데 기축통화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그거야말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그냥 소폭의 하락을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여파가 미치는 여파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연준에서는 아마 다 보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건축자재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광주 아이파크 뭐 요즘에 이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와 저기 지금 저기에 이제 이거 하시다가 거기 이제 뭐 사고 당하신 분들도 좀 우려스러운데, 실종돼가지고 이 여기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걱정이 되게 많으시죠. 근데 제가 이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이게 다 검사가 다 끝나고 만약에 사람들이 입주했는데 입주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 근데 입주한 사람 중에 내가 한 명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한 명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의 어떤 아파트였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근데 내가 입주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상도 제가 이제 TV를 보면서 뭐 하고는 해요. 저 이제 그리고 미국 미시간 때 소비자 심리 지수도 여기 보면은 소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죠. 위축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당연히 뭐 실업자는 늘어나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는 또 12월이 지났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보면 이것도 꺾인다. 그리고 기업 재고는 전월보다 올라가고 있고 경기가 안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도 뭐 연준 의장이나 그 이하 뭐 의원들도 다 이런 거를 감안해서 아마 분명히 회의에 재료로 아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특히나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중국 국내 총생산 GDP 전분기 대비해서 이게 나오는데, 이게 진짜 시장 영향력이 아마 다음 주에 나오는 것 중에는 아마 이게 가장 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미국이고 중국은 중국이다 이제 동떨어져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가 블록 경제화 된 게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되게 중요하게 아마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예, 주식 시장에도.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썩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준율을 인하해서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헝다그로 파산됐던 거랑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 지어서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25일 날부터 26일까지 FOMC 회의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27일 날 새벽 4시에 성명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4시 반에 아마 기자회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도에 어떻게 트리거 포인트가 될까?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그러니까 어떤 코멘트만 날리고 또 시장에 공포심만 주고 또 말 바꾸기를 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것을 예측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지표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일국 양제 무색, 홍콩 경찰, 중국식 제식 훈련 전면 도입했다. 뭐 요즘에 예전서부터 아마 이 얘기 갖다 되게 얘기가 되게 많았을 텐데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렸죠. 대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뭐 조선족이냐라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무슨 별의 얘기가 다 있는데 뭐 그래요. 뭐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만도 아마 뭐 시간차를 두고 분명히 이렇게 하겠지만 이 전 세계가 뭐 중국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아우러러 가지고 특히나 이제 앨런 머스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게 뭐 제가 보니까 1472개인가 되는 저궤도 위성이 다 이렇게 둘러싸고 소뱅에서도 아마 이 저궤도 위성 프로젝트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따로따로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블록체인하고 또 연결된다. 그러면 이 안에 살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개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백신 패스 얘기가 있잖아요. 백신 패스는 백신 패스고 바코드는 바코드가 따로이고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 따로일까요? 그걸 다 연결시켜 보면 이거랑 빅데이터랑 정부랑 연결시켜 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오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빅브라더의 세계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이거는 대중이 뭐, 싫어한다. 싫어한다고 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얘기를 꺼내서 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은 좀 연기될 수도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조금 더 가속화될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해요.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뭐 이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중국을 배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바이든 행정부랑 트럼프랑은 약간 틀려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중국한테는 사실 현재 입장이 나쁜 건 아니고 그 기조가 아마 유지가 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하고 뒤하고 틀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여기 뭐 오늘 외신에서 나온 뉴스까지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사실 러시아는 공산국가예요. 러시아는 소련서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근데 우크라이나 뭐 얘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노드스트림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뭐 천연가스 갖다 무기화해가지고 유럽을 지금 옥죄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아직 겨울이 끝나기 전이라서 이거를 아마 겨울이 끝나기 전에 러시아 측에서는 마무리를 할 거고 우크라이나가 이쪽 영역으로 러시아 영역으로 만약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였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먹어 들어가면 얘기가 조금 많이 틀려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정치 경제 상황 자체가. 그래서 어쨌건 이거를 봐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제가 캡처한 걸로는 러시아에서 여기 우크라이나 이 접경 지역에다가 군사 배치를 좀 많이 여기 보면 러시아 뭐 밀리터리 빌드업 그래서 국경 지역에 많이 배치를 해놨다 뭐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빼는 게 아니라 군사를 오히려 더 넣기 위해서 준비를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미국 외신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예. 그렇고 그리고 온톨로지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보면 코인사들이 NFT 관련해서 그리고 무슨 뭐 게임사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면서 시세 파동이 있잖아요. 근데 생뚱맞은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그 온톨로지가 이 새로운 사무실을 통해서 온톨로지는 유럽의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분산 솔루션이 사용자와 규제기관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대요. 예, 온톨로지가 독일 사무소를 개최해서 유럽 쪽에다가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게 과연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왜 개인정보 DID하고 왜 관련해서 온톨로지가 과연 무슨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오나 온톨로지는 중국색이 짙은 그런 코인들이에요. 저도 뭐 물론 네오나 온톨로지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네오하고 온톨로지하고 폴리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폴리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요거를 매칭을 시켜보시고 BSN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만들어낸 이거를 매칭을 시켜보면 대충의 그림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호재 발표는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구현하는 게 과연 뭘까요? 그래서 어쨌건 뭐 시세는 나중에 뭐 알아서 올라가긴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시세에 연연을 하지 마시고 베리 실버트가 오늘 오전에 이 트윗을 날렸는데 뭐 하나하나 해가지고 뭐 당신의 크립토 포트폴리오에 뭐 이것을 추가시킬 거다, 추가시키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아침에 새벽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인이 뭔지는 모르죠. 이것만 보고 어떻게 또 단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하나하나 추가를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여기 포트폴리오에 추가한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트에 가지고 있는 코인은 아닐 거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인들 있죠. 그런 코인이 아마 많이 시세 범핑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암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다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베리 실버트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전체를 다 100%를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러니까 일요일 날 시간이 나실 때 이 사람이 과연 과거 2015년서부터 2014년서부터 구글에서 이제 했던 말들이 있어요. 구글링 기사를 보시면은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나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관련해서 뭐 그러니까 뭐 글렌 허친스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글링해 보시면 제가 왜 여기 나와 있던 코인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을 왜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시켰는지 거기에 사실은 다 정답이 있어요. 그냥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투자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서부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를 만들기 전서서부터 히스토리가 사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이더리움을 처음 소개하신 그분이죠. 여기 보면은 아톰 릭스님. 근데 이분이 뭐 비탈릭 부텔린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크로스체인이 아니라 멀티체인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비탈릭의 전망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메인넷 수준의 보안성과 탈중앙성을 확보하는 브릿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브릿지 코인이 어떤 건지 지금도 건전하게 브릿지 코인 역할을 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크로스체인보다는 멀티체인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분도 이제 동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멀티체인이라면 솔이나 아니면 폴리곤이나 마틱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뭐 되게 좋아하죠. 인도 관련해서 두 개의 코인이 아마 집중 조명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WRX 그리고 플랫폼은 폴리곤 그리고 폴카닷도 솔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솔, 폴리곤, 폴카닷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XRP에 관해서 소송이 언제쯤 마무리될까. 그래서 제레미 호건이라는 분이 항상 예측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달하고 9월달 정도가 돼야 아마도 이게 마무리가 될 거다. 근데 이분은
작년에도 6월 달에 이게 소송이 마무리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계속 말을 계속 바꾸죠. 뭐 그래서 어쨌건 4월 예측은 매우 낙관적이다. 그래서 뭐 4월이나 5월 안에 뭐 끝날 것 같다. 그래서 뭐 끝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결정 시간이 걸리면 만약에 늦어진다면 9월로 결정될 거다. 9월 달 정도가 최대 만약에 연장된다라고 하더라도 9월까지 아마 갈 거다. 근데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 근데 여기 보면은 색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리플의 조사 결과의 주장에 위협을 느낀다면 합의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근데 리플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합의하면은 명확성이 떨어져요. 사실상.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가 이게 판결이 나야 비트코인에 관한 거, 이더리움에 관한 것도 판결이 나고, 예, 모든 코인들에 관해서 명확성이 결정될 거예요. 명확성이 결정된다는 얘기는 제도권 수용이 더 디테일화진다는 얘기고,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도 아마 엄청 큰 여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리플 단독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강조해서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뭐 여기에 이렇게 이분이 제레미 호건이 말했던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너무 거기에 그걸 두지 마시고 디스커버리가 2월 28일로 연기됐다는 거, 일단은 거기에 이제 집중 포커스를 맞추셔서 보시면 되고,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소송이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가격인 거지, 이게 뭐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딨냐라고 질문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100%는 없어요. 그 질문은 제가 2016년에 코인 투자를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었을 때도 저한테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람들도 이거 사기 아니냐, 이거 망하지 않냐 라는 얘기를 똑같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때 그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분들 지금 힘들게 자영업 하시거나 아니면 뭐 직장 생활 안 하셔도 될 거였었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 뭐 하여튼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성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간추려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